이 단원이 항원 항체 반응과 백신이라는 단원이거든. 일단 항원 항체 반응이라 하면 누가 하는 반응이냐는 거야. 얘는 2차 방어이고 2차 방어는 후천적 면역이라고 해요. 경험을 통해서 얻어내는 면역이 되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얘는 특이적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한단다. 체액성 면역은 어떤 림프가 담당한다고? 비림프. 그렇지. 이것을 항원 항체라고 얘기한단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배웠듯이 자, 보조티가 백혈으로부터 정보를 갖고 오잖아. 그걸 굳이 비림프구만 주는 건 아니야. 독성 T한테도 주지만, 자, 비림프구에 주면 얘가 그걸 바탕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분화가 일어나. 전혀 다른 세포로 변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자가 정세포에서 꼬리가 생기고 이런 게 분화야. 알았니? 그러면 얘가 형질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업세포가 되는데 얘가 몸에 남아있으면 2차 면역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형질세포는 이 속에서 뭐를 생성해? 항체를 생성해. 이 항체는 특정 항원만 죽일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 거기 보면 항체의 구조에 보면 Y자 모형으로 끝자락에 있지. 그게 다른 거야. 거기에 따라서 끝부분에 따라서 항원들을 죽일 수 있어. 거기가 뭐냐면 사실 결합한다, 결합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합 부위 두 개가 그들의 DNA 구조를 어느 특정 부분을 인지하는 거야. 거기랑 결합이 될 수 있게끔 보조티가 와서 정보를 주면 그 특정 부분을 가지고 공략하는 거야, 애들이 가서. 공략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을 한 대로 묶을 수가 있어. 덩어리로. 그 그림 보이지, 밑에. 항원들이 막 갈라들어서 마치 그런 거와 같다. 니들 나트륨이온이 들어가잖아. 그럼 물 분자가 둘러싸여. 그게 물에 용해되는 거 소화현상이라고 그래. 나트륨이온이 들어가면 물 분자가 둘러싸. 염화이온이 들어가 물 분자가 둘러싸. 똑같아. 항원 딱 있잖아. 그럼 사방에서 항체가 얘를 올가매. 근데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야. 그 항체에 또 다른 항원이 또 연결돼. 덩어리야, 덩어리. 그래서 걔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굶어 죽어. 그 자리에서. 항체를 다 잡아서 뭉쳐놔. 원래 얘들이 자유롭게 가야 막 증식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다 잡혀주는 거야, 쟤. 뭉쳐가지고. 알겠냐? 이게 항체가 하는 애들. 그래서 얘들의 반응을 우리가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해. 자, 좀 자세히 얘기해 볼게. 이게 사람이야, 사람. 이렇게 사람이다. 자, 사람 웃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얘가 있는 거야. 얘가 누구냐면 항체. 근데 얘한테 무기가 있는 거야. 어떤 무기냐면 이런 무기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무기가 있어. 얘한테 딱 손에 쥐어주면 얘가 항체가 되는 건데 이 끝자락에 들어가는 요 부분이지. 요 부분에 들어가는 게 요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애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요 끝자락의 모양이 다 달라지지. 그럼 요거에 맞는 애들이 반하는데 잘 봐. 나쁘게 생겼지, 얘가.
이것도 나쁘게 생겼고, 이놈도 나쁘게 생겼어. A, B, C가 항원인 거야. 얘가 항체의 무기고, A가 침입하면 얘는 이걸 딱 붙잡고 나가는 거야. 쿡쿡쿡 머리 찍어갖고 잡아오는 거야. B가 들어오면 B를 장착하는 거지, B를. 이렇게. 그 노란색이가 누구냐면 단백질이 주성분이야. 거기에 이 무기를 장착하는 게 바로 기억세포가 하는 얘기야. 야, 얘 가서 C 이렇게 장착하고. 이해가냐? 이것이 항원 항체 반응.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된 애들이 항원이면 우리 몸을 방어하는 애들이 누구라고? 항체라는 거지. 이해가서요? 이게 항원 항체 반응이야. 자, 그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은 뭐냐? 하나의 항체는 하나의 항원에만 반응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어떤 항체는 B라는 항원에서 반응하는데요? 왜? 양수를 지워주면 공격할 수 있지 뭘. 알아서? 저게 나는 항체를 사람처럼 그려놨지만 항체라는 단백질에 꼽혀 있어. 이게 무기가 대부분 한 종류 무기만 붙이거든. 근데 두 종류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항체를 만드는 그 혈청주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두 종류 항원에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우리 몸이 만들 때는 하나의 항원에 하나의 항체다. 알겠지? 그걸 항원 항체 반응. 자, 이걸 활용하면 여러분 밑에 항원 항체 반응의 활용이 있죠. 그죠? 자가 진단 키트나 임신 진단 키트가 있어. 이 키트들의 특징은 줄이 두 개가 있으면 임신됐다, 감염됐다. 알겠지? 그러면 그 원리가 뭐냐는 거야. 밑에 그림을 보자. 우리가 시료를 집어넣어. 근데 니네들 이거 통합과학회를 배웠지. 얘는 정확성이 떨어져, 솔직히. 그렇지? 죽어있는 애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도 많아. 이건. 알겠냐? 그래서 PCR 반응을 더 해야 정확한 값이 나오는데, 그래도 신속하다는 거. 그치? 빠르게 알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사회를 채취하는데 막 오바이트하고 니들 난리 아니었잖아. 막 코집어넣고 쏙 집어넣고 막. 나도 한 번은 해봤거든. 두 번은 못할 짓이라. 거기 보시면요, 사액을 먼저 검체 투입부에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항체 1이 있고 항체 2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대조군 항체라는 게 있어요. 맞죠? 자,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비교 대상과 비교를 했을 때 얘는 걸렸다, 안 걸렸다, 이런 걸 알 수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확인선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T선, C선이 있을 거야. 그리고 왼쪽에 우리 타액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부위가 있고, 그치? 그래서 얘가 이동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원 항체의 결합선을 가만히 보시면 항체 1이 있고요, 대조군 항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 하나니 항체 1이 있고 대조군 항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 색깔이 뜨는 거예요. 여긴 지금 대조군 항체는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그 항원이에요. 항원에 대해서 이 항체가 딱 결합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키트는 정상적으로 지금 활성도가 있는 애야 라는 알려주는 정보예요. 저게. 그 대조군에 맨 오른쪽 상단에 딱 뜨는 건 정상입니다. 키트 제대로 된 키트네. 근데 첫 번째 가운데 있죠, T선. 거기에도 딱 뜨면 이건 병원에 걸립니다. 왜? 이걸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니까. 여기에 지금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났네. 이거 항원 있네. 근데 안 뜨면 뭐예요? 자, 정상적으로 있으면 이게 떠야 돼. 근데 안 떴네? 이런 거예요, 비도. 알았어? 그럼 얘는 안 걸렸네요. 이해가니? 이게 진단 키트의 특징이 아니에요. 자가진단 키트예요. 알았니? 그래서 거기 제일 중요한 거, 두 줄 뜨면 걸리고 한 줄 뜨면 정상이 뭐 이런 거야. 근데 정상이 됐든 감염이 된 게 확인됐든 C선은 항상 뜬다는 얘기지. 왜? 대조군이다. 그래. 알겠냐? 비교 대상. 지금 여기는 항원 항체가 일어나는 거야, 정상적으로. 근데 안 뜨네. 항원이 없다는 얘기야. 떴네? 항원 있네. 이런 거야. 이해가니? 맨 오른쪽 선이 뭐라고? 대조군인 거라는 거. 가운데는 이 타액에 진짜 항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 얘기가 자가진단 키트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얘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형도 그런 현상이거든요. 잘 봐요. 혈액의 응집 반응과 혈액형을 볼게요. 여러분, 혈액이 피부 외에 노출돼서 굳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피딱지를 뭐라고 해요? 응고라고 해요. 피가 굳었다 이거죠. 응고입니다. 근데 혈관 안에서 뭉치면 뭐라고 한다고? 응집이라고. 생각해봐요. 모세혈관의 크기가 적혈구 하나 크기예요. 항히차균 반응에서 확장되면 모를까? 적혈구 하나 지나가는 크기인데 그게 응집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기가 막힌다고 합니다. 하루는 기가 막히네. 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하잖아요. 체하면 온몸의 피가 속도가 확 줄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디든 뚫어야 돼요. 뚫면 혈액이 풀린다니까요. 혈압이 생겨서 어디 뚫어요? 이렇게 탁 따잖아요. 금방 내려갑니다. 쑥 내려가요. 혈관이 안 돌아서 그래요. 왜? 우리 민문이균이라고 해서 내장기관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스스로 모항계기 교감과 부교감의 작용 때문에 자율신경이 작용하는 거라 체성신경과 달라요. 응? 여기 아프면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이 안에 위가 아파 찍고 열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으면 혈액이 그러니까 기가 순환이 되어서 이걸 풀어야 돼요. 근데 기가 막히면 거기가 경직돼 버려요. 그럼 묵직하니 그리고 뭐 땀 삐질삐질하고 쓰러집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에 보면 졸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 끝에 10손가락을 따면 사람이 산다고 해요. 기를 푸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맞아요. 또 신기하게 치만하고 사람 살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혈액은 특별한 혈액형끼리 만나면 응집이 되더라. 그럼 그걸 알려면 뭐 해야 되냐? 이걸 아셔야 돼요. 잘 봅니다. 혈액형은요, 우리가 혈액형을 A형 이렇게 부르죠. A형 이렇게 부르는데 이 속에는 응집원이 존재하고요. 응집소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은 항원항체 반응을 배웠죠. 응집원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응집소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역할이 그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응집원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적혈구 표면에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응집소는 혈청에 존재해요. 혈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혈구와 혈장 중에 혈장에서 피브리노겐이 빠진 게 혈청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이냐? 여기서 봤듯이 여러분. 우리 몸으로 들어온 애가 항원이에요. 그럼 이 응집원이 작용하는 게 역할이 있고 응집소가 작용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A형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렇게 부릅니다. 응집원이 A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A형. 그러면 응집소는 누굴 갖고 있냐? 베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은 응집이 되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자 이거예요. 인간은 혈액 속에 응집은 두 개를 갖고 있거든요. A하고 B하고. 그럼 당연히 응집소도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알파하고 베타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 살아요. 이렇게 만나면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 죽어요. 이렇게 만나면 죽습니다. 이게 응집 반응이에요. B형은 응집원으로 B가 있어요. 그리고 응집소가 알파가 있고. A형, B형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 다음 봐요. A, B형이 있죠? A라는 응집원과 B라는 응집이 모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살려면
응집소는 없어야 됩니다. 오형이 남았죠. 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다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러면 수열 관계를 잘 봅니다. 피를 주고 받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자. 피를 주는 사람이 공혈자잖아요. 받는 사람이 수혈자거든요. 피는 이렇게 갑니다. 피의 이동이. 그러면 공혈자는 무엇이 작용하느냐? 응집원이 작용합니다. 얘 입장에서는 받는 거니까요. 왜 그래서 들어오는 거잖아, 얘 입장에서는. 응집원, 항원처럼 작용한다고. 응집원 어디에 있다고 했죠? 적혈구 표면에 있다고 했죠. 그럼 얘 입장은 누가 작용한다? 응집소가 작용해요. 어디에 있죠? 혈청에 있죠. 그래서 수혈자는 알파, 베타가 작용하고 응집원은 라지 A, 라지 B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요. 요것이 열로 간다는 거 명심하세요. 이걸 알면 잘 봅니다. 여러분, AB형을 공혈을 해버리면 나머지 혈액형들은 다 돼지는 거야. 그런데 O형을 공혈을 해버리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이해합니까? 왜? O형에는 응집원이 없으니까. 반대로 O형은 어떤 불행한 일이 있지? 누구한테도 못 받아요. 이해가요? 누구한테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혈액형을 찾는 방법 있죠. 그 방법 중에 AB형과 O형은 공부를 안 한 애들도 다 풀어요. 다 응집 때문에 AB형일 거고, 다 응집 안 되면 O형이겠죠. 누구한테 응집돼? 이거 찾는 게 제일 크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걸 볼게. 자, 요러한 파레트를 놔. 그렇게. 그리고 양쪽에 혈액형을 놔. 그래 놓고 철수의 혈액형을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라고? 떨어뜨릴 거예요. 얘들아, 누가 공혈자야? 맞았어. 그러면 여기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표준 A 혈청. 무슨 뜻이냐? A형이라는 얘기야. 표준 A 혈청은 무슨 형이라고? A형이야. 그럼 여기 누구 놓을 거 아니야? 표준 B 혈청을 놓겠지? 중요한 거, 얘들은 수혈자라는 거지. 그럼 혈청에 있는 누가 작용한다? 응집소. 니네 A형에는 응집소 뭐 있어야 돼? 그렇지. 베타 있어야 살지. B형에. 알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된 거야? 응집된 거지. 철수는 응집은 누가 있다? B가 있다는 얘기야. 왜? A형에는 베타가 있으니까. 응집은 B랑 응집될 거 아니야. 아, 여기구나.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바꾼다. 표준 A혈청은 응집은 누구에 대해서 반응한다? 항 B혈청이라고 쓴다는 거야. 이렇게. 응집은 B에 대해서 항원체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래? 항, 그렇지. 이렇게 본다는 거지. 둘 중에 누굴 써? 얘를 많이 쓰거든. 항, A혈청, B혈청. 항이라고 쓰면 저 응집원이 있으면 응집되는 거야. 이해하니? 요런 거 조심해라. 알겠어? 네. 자, 근데 하나 더. 저가세포증이라고 배웠냐? 안 배웠냐? RH 플러스 마이너스 안 배웠니? 에이, 배웠지. 여기에 얘가 있어. 자, RH 플러스는 응집원이 있습니다. 얘는 없어요. 응집소가 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없어요. 그런데요, 얘가 RH 플러스가 들어오는 순간 생겨요.
원래 없었는데 RH 플러스 혈통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시 말하면 RH 플러스는 요게 가능합니다. 산다고. 그런데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죽어요. RH 플러스가 RH 마이너스에 넣어버리면. 왜? 없다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저가세포증이 뭐냐면 RH 마이너스 엄마가 있어. 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아이가 RH 플러스를 가진 거지. 이 아이가 출산해야 될 거 아니야. 출산할 때 뭐를 끊냐? 탯줄을 끊지. 그때 희피가 살짝 섞이는 거야. 그럼 엄마 몸에서 RH 플러스에 대한 응집소가 생긴 거야. 그럼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지. 그러면 애가 임신돼서 태아가 되기 전에 죽어. 태반을 넘어가. RH 플러스가. 알았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치료제가 없느냐? RH 플러스를 나를 때, 뭐 치료제가 뭐 약을 투여하면 혈액들이 어리석게 해. RH 마이너스가 나온 걸 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걸 저가세포증이라고 해. 알았어? 그러니까 뭐 토끼의 붉은 털 원숭이 뭐에다가 토끼 혈통을 집어넣으면 생기는 걸로 RH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거야. 그러니까 RH 마이너스로 태어나는 순간 전국의 연합 그 협회에 가입해야 돼. 왜? 걔들은 걔들끼리 혈액을 주고받아야 되거든. 알았어요? 공열, 수혈, 관계 알겠어요? 그 저걸 가지고 여러분, A라는 뭐 저렇게 응집되는 애는 80명이고 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낼 수 있어요. 그거 이제 연립방식을 푸는 문제거든요. 그거 하나 꼭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는 제가 그려놨는데 비혈청의 응집이 안 됐다는 조건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 항비혈청에 응집된 인원이 60명이고, 그럼 여러분, 항비혈청에 응집되는 게 B형밖에 없나요? AB형도 있단 말이야. B 플러스 AB는 60. 이런 연립방식 세워서 푸는 거야. 알았어요? 금방 풀려요. 괜찮습니다. 다만, 항 A 혈청에 응집되면 A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A 플러스 AB가 있다는 얘기죠. 그 연립방식 세우면 금방 풀립니다. 조건 준 거 보고. 알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응집반응가 이렇게 하면 됐지요. 여러분, 거기에, 백신이 있을걸? 페이지 203쪽으로 갑니다. 백신의 작용 원리와 종류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자, 요거에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푸는 건데, 어차피 여러분, 아까 항원항체 반응 배웠죠? 1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세포를 만드는 작용이라면, 2차 면역은 이제 기억세포가 활동을 할 시기예요. 분화속도 엄청나게 빠른 거죠. 형제세포가 또 다른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거거든. 그게 아까 B림프가 분화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게 면역력이 있다라는 거라고. 그치? 그러면 백신은 뭐 하는 애냐고. 이 백신은 결정적으로 항원을 집어넣어서 기억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몸에. 다시 말합시다. 항원을 집어넣어서 니들한테 몽타주를 보여주는 거야. 야, 요런 놈 들어오면 잡아야 돼. 경험치를 주는 거라고. 근데 들어간 항원이 이 시험 확 헐시키면 니네 죽을 거 아니요. 맛이 간해를 가요. 좀 있으면 죽을 만한 할아버지 항원. 그렇다고 수염 나고 이러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항원 한 거니까 들어가면 증식을 하겠죠. 눈치는 딱, 저 뭐, 눈치챌 정도의 항원을 넣는 거. 간혹 죽은 항원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항원 막 돌아다니면 시체를 그렇다고 관에 이렇게 들어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제 식구가 그런 거 가리니까 그냥 다 먹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놈이 침입했었네? 우리 전혀 정보가 없던 애인데, 뭐 딱 넣는 거죠. 어차피 걔들이 발견되면 보조티가 정보를 줄 거고, 보조티에서 항원항체 반응 비리프가 일어날 거고, 어차피 그럼 기억세포는 나오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약한 놈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백신은 기억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기억세포를 만들어내는 항원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게 백신이에요. 이게 처음에 백신이라는 걸 찾아낸 사람이 이제 세균이라는 걸, 병원체는 작은 세균인데 이걸 발견한 파스텔이라는 사람. 우유 모델로 너무 잘 알죠, 그죠? 그 파스텔이라는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포도 상부근까지도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있다. 저런 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체가 있다. 그러면 저걸 잡을 수 있는 치료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걸 아니까. 그럼 걔를 집어넣었을 때 백신을 맞으면 그런 항원이 들어와도 살 수 있다. 파스텔가 백신 최초로 만듭니다. 원리가 그겁니다. 항원을 집어넣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게 백신의 역할이라면, 얘는 뭐냐? 항원을 집어넣었다가는 그걸로 죽게 생겼어요. 몸이 너무 약해서. 근데 이 병원체는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넣어주는가? 항체를 주입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겁니다. 여러분 그 그래프 있죠? 자, 세로축이 항체 농도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앞서 공부하지 이런 거예요. 잠복기를 거쳐요. 그러다가 1차 면역을 거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일어나는 게 백신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제2차 침을 하면 이 항체가 어떻게 될까? 와!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의도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얘는 뭐냐? 항체를 주입하는 건, 이게 항체 농도라고 친다면 처음에 투입해서 이럴 거예요. 그러다 다 죽었어. 이제 죽었어. 자, 이렇게 됐어. 그러다가 새로운 항원이 또 침입하잖아요. 얘가 침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새롭게 1차 면역을 시작하는 거라고. 왜? 기억세포가 없으니까. 이해가요? 자기 방어를 못 한다고요.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와 있어. 백신일까요? 혈청일까요? 백신. 백신일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해봐요. 미군 빠져나가고. 북한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왜요? 우리가 약해지니까. 혈청이에요. 우리나라 도와주러 들어왔지만 미군이 빠져나가도 우리는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백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자주국방 하냐고요.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게끔. 근데 혈청은 미국이 보면 우리나라가 자기 방어를 못하니까 들어와 있어 지켜주는 거예요. 걔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걸 스스로 극복해서 면역력을 키우거나. 이해 갔어요? 우리가 약하다. 요번에 트럼프가 난리 피자는 호르무즈에서 자기 호르무즈를 지키는데 와서 도와달라니까 세계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 UN 안보리 협약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남이 직접 전쟁을 들어간 거잖아. 우리나라가 안보리가 우리 UN에 가입된 국 중에 하나가 침입을 받으면 방어를 하려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옛날 걸프전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거든. 지금은 트럼프가 그냥 공격합니다. 거기에 유엔이 참여했다가는 안보리 이상이 안 맞아.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안 간 것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근데 독일을 대놓고, 독일이 제일 많은 미국이 주둔하거든요. 야, 니네 우리 주동 미군 뺄 거야. 독일 총리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 왜 그랬을까? 독일은요, 국제협약의 제2차 전범이잖아요. 일본이랑. 독일은 계속 배상합니다. 그래서 걔들이 경제가 발전한 거고, 일본은 망하고. 솔직히 말하면. 일본은 그냥 우리나라 덕분에 6.25 전쟁 때문에 빵 커갖고, 외국이 눈치 볼 일이 없어요. 세계 2위, 미국까지 위협했거든. 80년대 후반에는. 독일은 정말 못 살았어요. 동독, 서독으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막 계속 배상합니다. 국가한테 미안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거예요, 이게. 근데 일본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주변국이 사과를 안 했잖아요, 얘들은.
그러니까 걔들이 망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걸 아직도 몰라요, 제대로. 근데 독일이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백신처럼 할 수 있거든. 걔들이 빠져나가면 이제 여러분 걔들 데리고 무기 못 만들어요. 눈치 보여요. 그 협약이 있어요. 무기 뭐는 못 만들고 어디까지는 되고. 걔들이 항공기 기술, 미사일 기술을 세계 최고였습니다. 2차 세대 때. 연합군이 못 쫓아왔어요. 걔들 군복도 끝내주잖아요. 이쁘잖아, 솔직히 말하면. 연합군보다. 걔들 탱크, 롬멜이 최고였어요, 사막에서. 근데 안 만드는 거예요. 국제협약에 위배되니까. 근데 봐봐요. 미군이 빠져나가죠? 뭐가 생기는 거야? 명분이 생기는 거야. 우리도 지켜야 돼. 뭐 이러면서. 봐봐. 지금 미국이다가 이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움찔한 거죠. 세계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요. 우리도 백신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2차 면역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비군 제도나 이런 것들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혈청은 아닌 거죠. 혈청은 이것부터 바닥부터 다 시켜야 돼요. 알았어요? 혈청은 항체를 넣어주는 거고 백신은 경험치를 겪게 해주는 거다. 알았냐? 그 얘기가 바로 203쪽에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작용 원리는 우리가 유사시 항원이 침입했을 때 2차 면역을 시작하게 준비해주는 기간이고, 혈청주사는 그 백신 넣어줬다가 그 백신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방주사 맞을 때 열이 있냐고 꼭 물어보는 거예요. 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열이 없는 학생들만 맞추잖아요. 근데 맞기 싫어갖고 여러분은 열이 있는데 뭐 헛소리야. 온도 재고 있는 걸 좀 와!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204쪽은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 백신의 종류가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산 놈을 넣거나 죽은 놈을 넣거나 살아도 좀 있으면 돼지를 넣거나 이런 거잖아. 백신의 종류야. 그래서 거기 생백신이라는 거 있거든. 백신의 증식 능력을 약화시키네. 들어가면 한 번에 갑자기 10,000개, 100,000개 이런 애를 2개, 3개 확 줄여놓는 거지. 그 뭐 백혈구들이 막 싸우다 쓰러지고. 봐봐, 백혈구 하나가 저쪽에 오를 동안 이쪽에서 뭐 증식이 수십만 개 되면 그냥 게임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게임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애가 생백신. 그 목적은 뭐냐? 몽타주를 알게 만드는 거, 보조티가 그걸 갖고 전달하게끔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사백신이라는 게 이게 뭐냐? 사실 죽은 애들이 약거든. 죽을 사자거든. 죽은 애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런 애도 효과가 있는 애들이 있어. 대신 너무 약해갖고 몇 번을 맞아. 그치? 죽은 애들이 뭐 활성이 있겠냐? 운 좋게 걸리기만 바랄 뿐이지. 죽여놓고 확인해야 돼. 이게 2차 면역을 하는지 계속 면역을 한다. 양성 반응 오케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제조업 백신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DNA를 제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인위적으로 제조를 하는데 이 제조 과정이 어떤 거냐면 항체가 특정 지역을 인지하잖아. 아까. 그래서 그 뭐 삼각형, 동그라미 이런 거 만들었잖아. 그 특정 구역을 인간이 만들어서 몸에 넣어주는 거야. 병원체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특정 부위 단백질을. 그럼 걔들이 그것도 외부에서 침입한 거니까 병원체를 인지해. 생명체는 아닌데 병원체를 인지해. 그래서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럼 그것만 기억하는 거야. 나머지 어떻게 변해있든 그것만 들으면 무조건 항체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 세균이지. 세균을 보면 내가 핵이 없다라고 했잖아. 막 흩어져 있거든, 핵산이. 근데 그 옆에 동그란 고리 모양의 플라스미드라는 게 있어. 그거를 첨단 가위를 잘라. 이 가위라는 게 사실은 그 효소예요. 효소를 자르면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이지. 그 부분을 거기다 딱 끼고 접자제거라는 효소가 또 있어. 그리고 그걸 싹 세균 안에 넣어서 대장균 같은 애들 같아. 걔가 대장균 분열하잖아. 잔세 분열. 그럼 그 중에서도 그 유전자를 갖고 나온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단 말이야. 갖고 나온 애만 싹 수거해서 뽑아내. 그 병원체야. 유전자 제조업이 그렇게 만들었어. 요즘 당뇨병에 쓰이는 인슐린이지 다 그렇게 제조해.
유전자 제조. 옛날에는 돼지 막 10마리 잡아서 사람 하나 살리고 막 이랬단 말이야. 요즘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핵산 백신이라는 건 핵산 기반을 하고 하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DNA나 RNA를 우리가 핵산이라고 하지. 걔를 기반으로 만든 백신이야. 그러니까 항원이 보면 어떤 단백질 결정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단백질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산, RNA, DNA 중에 어떤 특정 부위를 찾아서 공격을 하거든. 근데 걔들 것만 뽑아서 그냥 그 핵산의 구조적으로 특징을 잡아가지고 그것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게 핵산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이야. 알겠냐? 그래서 사실 그 핵산은 뭐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특징도 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 합성입니다. 너희 저 통과 시간에 배웠던 생명중심 원리 있지? RNA가 전사를 해서 라이보솜에서 번역을 통해 이게 핵산의 주요 역할이야. 그럼 그 누구도 그 병원체도 그 핵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단백질 합성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단백질 결정체도 만들어내는 거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야. 그걸 이제 인지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산 백신을 잡아내는 거지. 근데 얘는 전달하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 근데 이제 투입하면 걔들이 정확하게 몸에 들어가서 자기 활동을 해야 되거든. 조건이나 이런 게 안 맞으면 또 멈추는 경우도 많아. 2차, 3차는 맞아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이제 핵산 백신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DNA는 효과가 있어. 왜 이중가닥이잖아. 그럼 얘들이 좀처럼 안정적이라 돌연변이가 되는 게 좀 길어, 주기가. 8개월, 1년 만에 걸리거든. 근데 코로나 같이 RNA는 한 줄이잖아. 3개월마다 바뀌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어. 만들어서 이제 주사 한 번, 두 번, 세 번 놓을 때 이미 얘는 돌연변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는 얘를 잡는데 새로 생긴 애는 못 잡아. 인간은 끊임없이 그 바이러스, RNA 코로나 바이러스의 걔가 막 지나가는데 꽁지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 앞서서 잡지 못해.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지. 우리나라는 다 비행기 항로 다 차단하고 사람과의 그 교류를 막고 어울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북유럽 쪽은 그냥 자기 활동해. 이런 데도 많아. 왜? 이거 어차피 인간이 못 잡아. 라고 했기 때문에. 약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해도 죽었잖아, 사람들 많이. 거기는 그냥 열어놓은 거야. 그럼 사는 사람 중에서도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그걸로. 그렇게 자가 면역으로 버틴 거예요, 그 나라는. 경제활동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런 나라도 있었어요. 현실을 인정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국가가 뭔가 하는 거 같잖아. 근데 그 나라 노웨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거보다는 이익을 찾으려고. 국가 이익이 이게 많다. 국민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는 난리날 건다, 야랑해서. 니네가 국가냐. 왜 안 막냐. 지들이 만약에 정부에서 그렇게 할 거면 하겠지. 노란 눈이 보면 떠다니겠지. 질병에 막 이러면서. 알겠습니까? 백신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백신은 이건 충분히 이해가지. 고혈압이나 당뇨는 백신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비관성이니까.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진일보한 바이러스들, 그런 것들은 인간이 잡기가 어렵다는 게 한계야. 알겠냐? 그런 얘기다. 됐습니다. 밑에 자가면역 질환이 있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자가면역 질환 중에 류마티즘은 아까 알려줬죠. 독성 T가 관절을 부리고 공격하는 거. 또 하나, 거기 지금 제1형 당뇨라는 게 있는데 인간이 이건 타고난 거예요. 1형 당뇨라는 거. 유전적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베타세포라는 게 뭐냐면, 베타세포가 그 인슐린이 나오는 내분비腺이거든요.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못 나오게. 그럼 제2형 당뇨는 뭐냐?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런 것들이 자가면역 질환이다.
그리고 조직을 공격하는 게 다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조직 거부 막 이런 거 일어나는 거. 알겠습니까? 자, 풀어보시고 이제 숙제를 제가 이쪽으로 드리겠습니다.